안녕하십니까. 금일 HP 제 퓨전 3D 프린팅 활용 사례에 대한 웨비나 진행을 맡은 에임코리아 최원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오프라인 행사들이 취소 또는 연기가 되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께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HP 제 퓨전 3D 프린팅을 활용한 자동차 및 드론 분야의 활용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득이 녹화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때까지 저희는 꾸준히 웨비나를 통해 HP 멀티젯 퓨전 방식에 대한 다양한 활용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HP 제 퓨전 3D 프린팅 활용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발표한 내용의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작 방식 소개를 시작으로 하여서 장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자동차 및 드론의 활용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마친 뒤에는 여러분께서 미리 전달해 주신 질문 중에 몇 가지 선택하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에임코리아로 연락을 주시면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작 방식의 소개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HP 장비에 대한 소개와 HP에서 구상하고 있는 미래 기술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P의 멀티젯 퓨전 기술은 오늘날의 경쟁 제품에 비해 최대 10배 빠른 속도로 고품질의 기능 부품을 생산합니다. 일부 기술의 느린 속도와 달리 HP의 멀티젯 퓨전 기술은 2번의 신속하고 폭넓은 패스로 부품을 가공하여 최고 속도로 부품을 생산합니다. 프로세스는 작업 영역에 소재를 얇고 넓게 펴바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반대 방향에서는 1회의 연속 패스를 통해 전체 작업 영역에 퓨징 및 디테일링 에이전트를 뿌려 인쇄합니다. 이 패스에서는 파우더 소재가 퓨징 에너지와 결합하여 인쇄된 후에 프로세스가 완료됩니다. HP의 특허 아키텍처는 베드 너비 1인치 단위로 초당 3천만 방울을 인쇄하면서 극도의 정밀도와 치수 정확도를 유지합니다. 진정한 기능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재가 적절히 융해되고 부품 모서리가 부드러우며 치수가 정확해야 합니다. 빠른 속도로 인쇄하면서도 부품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HP는 멀티 에이전트 인쇄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이 공정에서 퓨징 에이전트가 소재층에 뿌려지고 거기서 입자들이 함께 융해됩니다. 디테일링 에이전트가 뿌려지면 퓨징을 조절하여 정교한 디테일과 부드러운 표면을 만듭니다. 그 영역이 에너지에 노출되고 에이전트와 소재 간의 반응으로 소재가 선택적으로 융해되면서 부품이 생성됩니다. 퓨징 공정에서는 전체 소재층에 정확한 온도 제어가 필요합니다. HP 멀티젯 퓨전의 열 제어 시스템이 소재 베리의 수많은 지점에서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그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 다음 이 정보는 어떤 영역에 에너지를 더 투입하여 온도를 높여야 할지, 그리고 어떤 영역을 냉각시켜야 할지를 결정함으로써 열 분리도와 레이어 간 퓨징 및 냉각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계적 특성, 치수 정확도 및 반복성에 대한 전체적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 후에는 완벽한 품질의 기능 부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프로세스가 반복됩니다. 이것이 기능 부품을 생산할 때 포인트 단위로 생산하는 기존 방식과 비교되는 HP만의 영역 와이드 단위의 생산 방식입니다. 더 느린 포인트 가공으로 1000개의 부품을 빌드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HP의 멀티젯 퓨전 기술로는 수천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HP의 독점 멀티 에이전트 인쇄를 이용하는 HP 멀티젯 퓨전 기술은 이처럼 획기적인 속도로 새로운 수준의 부품 품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3D 설계 및 인쇄에서 복셀은 3차원 공간에 있는 규칙적 그리드의 값을 표현합니다. 용적이 있는 픽셀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에이전트를 통해 개별 복설의 특성을 제어함으로써 HP 멀티젯 퓨전은 다른 방법으로는 만들 수 없는 부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색채 공학에 대한 HP의 깊이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HP의 3D 프린터는 향후에 각 볼륨셀에서 서로 다른 색상을 선택적으로 인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D 인쇄된 부품 하나가 문자 그대로 수많은 색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HP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 단순히 기능 부품을 풀 컬러로 인쇄하는 것을 떠나 3D 인쇄의 모든 잠재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 가능하게 합니다. HP 트랜스포밍 에이전트는 각 복셀에서 표면 질감, 마모 및 마찰까지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부품이 여러 가지 질감을 갖도록 하거나 부품 성능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등 트랜스포밍 에이전트는 각 복셀의 반투명도를 제어하여 렌즈 또는 센서 인쇄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부품 부분들의 강도와 경도를 최적화하고 부품의 다른 부분에 엘라스틱 복셀을 인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정 복셀의 전도성을 제어함으로써 전자장치를 내장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HP 트랜스포밍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새로운 첨단 소재를 인쇄하거나 각 복셀에서 서로 다른 소재를 에뮬레이션 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HP의 멀티젯 퓨전 기술은 상상력의 한계를 초과하는 설계 및 제조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HP 멀티젯 퓨전, 지속적인 변화. 보신 동영상 내용과 같이 HP 제 퓨전 3D 프린팅 방식은 두 개의 에이전트를 원하는 단면에 제팅시킨 후에 해당 부분에 열 에너지를 공급해서 용융 경화시키며 한 층씩 적층시키는 방식으로 HP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료가 뿌려지고요. 퓨징 에이전트와 디테일 에이전트가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열 에너지를 전달하여서 퓨징이 되면서 3차원 영상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타사 방식과 이제 혼란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기본적으로 HP는 바인더 제팅이 아니고 메테리얼 제팅이 아닙니다. 그래서 셔커 파우더를 사용하는 바인더 방식과는 달리 내구성과 내열성이 강한 엔지니어 플라스틱 PA12 계열을 재료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메테리얼 제팅 것처럼 속도가 느리거나 지지대를 많이 소모하는 방식이 아닌 열 촉매제인 에이전트를 제팅하여서 지지대가 필요 없고 또한 재료를 80%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HP 멀티젯 퓨전 방식의 장점은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빠른 속도, 그리고 두 번째로 균일한 품질, 세 번째 저렴한 제작 비용과 러닝 코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비의 안정성입니다. 또한 온도 제어 기술을 통해서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온도 매핑 기술을 통해 부분적으로 열을 제어합니다. 이로 인해서 출력품의 기계적 특성과 치수 정확도, 이 반복성에 대한 전체적인 제어가 가능합니다. 보시는 편은 산업용 3D 프린터 장비에 대한 포지셔닝입니다. 네, 수직 측에 보시는 게 이제 도입 가격이고요. 그리고 수평 축에 있는 것들이 이제 제작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HP에 대한 포지셔닝은 타사 경쟁사 제품들보다 빠르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시장에 침투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현재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HP 장비에 대한 구성 및 워크플로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HP 장비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프린팅 작업이 이루어지는 메인 장비, 그리고 파트가 제작되는 이동용 작업 플랫폼, 그리고 패스트 쿨링과 재료의 자동 로드 기능이 탑재된 후처리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각 부분별 기능과 특징,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혁신적인 속도로 인한 높은 생산성, 그리고 정확한 시간 예측, 그리고 이동형 빌드 유닛을 이용한 연속 제작 가능, 또한 포스트 프로세싱 스테이션에서의 재료의 적재 및 자동 혼합 및 언패킹을 통한 노동력 절감의 조화가 되어 능률적인 워크플로우를 선사합니다.
그럼 이제 HP 제 퓨전 속도와 생산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FDM 방식의 경우에는 50개, SLS 방식 경우에는 250개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작 비용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00개의 파트를 제작할 때 HP MJF 방식은 약 $1 정도, SLS는 총 3대의 프린트로 900개를 제작하는데 $2 정도, FDM은 총 11대의 장비로 900개 파트를 제작할 수가 있고 3불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네, 빌드 유닛을 여러 개 가지고 연속적으로 제작 시 일주일에 약 16,000개 정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속 생산의 가능과 빌드 유닛의 조화로 타 방식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생산 스케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HP 장비 내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실제로 HP 3D 프린터로 만든 파트가 66개의 파트가 실 장비에 장착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활용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3D 프린터는 시제품 제작을 비롯한 디자인 검토, 그리고 설계 검토, 기관 및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HP의 핵심 버티컬 중 오늘은 자동차 분야와 드론 시장에 대한 활용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 분야의 활용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자바라는 스타트 기업에서 만든 프로메테우스 컨셉카입니다. 이 자동차의 경우 최초의 오픈소스 자동차 프로젝트이며 F1 수준의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무공해 전기차 하이퍼카입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배터리에 장착되고 미래지향적인 큰 휠, 공기역학적인 액티브 플랫 등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 최적의 레이싱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실제 모델과 1대5, 1대10 스케일의 모델을 제작하였고 HP의 PA12의 물성과 파트의 정밀도는 차량을 제작하기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에로스포츠의 슈퍼카 제작 사례입니다. 에로스포츠사는 생산되지 않은 슈퍼카에 대한 화재를 만들기 위해서 3D 프린팅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의 차체 패널, 셰시 및 타이어를 3D 프린터로 인쇄하기 위해 HP의 기술과 HP의 PA12 재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 파트로 분할해서 제작되었으며 후드 디자인은 2개로 분할하고 있고 셰시는 4개 분할, 또 다른 모든 부품들을 12파트로 인쇄하였습니다. 브레이크 로터 및 휠, 창 섹션을 인쇄하기 위해 유니온텍 3D 프린터와 소머스 이볼브라는 내구성 있는 소재를 사용해 제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델의 길이는 36인치, 약 1m 정도 제작이 되었고요. 에로스포츠에 따르면 모든 작업을 완료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주였습니다. 컨셉에서 완성된 모델까지 전체 프로젝트는 단 3개월 만에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번 사례는 BMW 사례입니다. BMW i8 로드스터 차량의 윈도우 가이드 제작 사례인데요. 이 가이드의 경우 크기에 비해 복잡한 형상이고 높은 내공성이 필요하여서 HP MJF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24시간 내에 최대 100개의 윈도우 가이드 레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BMW 그룹에서는 3D 인쇄 부품이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혁신적인 방법으로 100만 개의 부품을 생산하였으며 올해 BMW 그룹 적층 가공 제조 센터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총 20만 개 이상의 부품이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BMW 내 적층 가공은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장에서 공구 지급뿐만 아니라 생산 라인에 하드웨어 거선 프로세스에 중점을 둔 3D 프린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케이스는 호주의 레이싱 팀의 부품 및 몰드 제작 사례입니다. 호주의 최고의 모터 레이싱 팀인데요. 자체 용도로 자동차를 제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팀을 위해 기술 지원을 제공하면서 다른 레이싱 팀을 위한 차량 구성 요소를 제조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핸들과 기타 부품들에 대한 활용 사례인데요. 모터스포츠 부품의 경우에는 섭씨 65도를 초과할 수 있는 자동차 내부의 고온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주하는 동안 자동차가 시간당 300km 이상의 속도에 도달하고
최대 2.5배의 중력을 생성하기 때문에 부품은 자동차의 견주 중에 진동 및 압력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나고 용도에 맞게 구조적으로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금형 제작 또는 CNC를 사용을 했었는데 HP 장비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80% 이상 비용 절감 효과를 봤고요. 또한 스티어링 휠에 부착되는 각종 버튼 하우징과 연료 주유구 등 현재는 총 20여 개의 3D 출력물을 완제품으로 활용있는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배터리 쿨링 시스템에 대한 활용 사례입니다. 이 테크 레이싱의 맞춤형 전기자동차 배터리 냉각 시스템인데요. 이 사례의 경우 주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탈착이 요구되는 부품으로 단일 제작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3개의 부품으로 제작돼서 주행 중 발생하는 진동 및 충격을 최소화했고요. 또한 신속히 탈착을 위해서 클립을 설계하여서 제작하였고,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틱스 구조를 설계해서 작은 이물질이 배터리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번 케이스는 연료 펌프, 필터, 노즐 생산하는 업체의 활용 케이스입니다. 푸시라는 이 회사는 농업용 특수 차량, 건축 및 승용 차량에 사용되는 연료 펌프, 필터, 노즐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의 경우 우수한 내화학성과 재료 강성을 테스트해서 HP를 선택하여서 현재 소량 완제품으로 생산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빌드 유닛 하나 기준으로 1일 88개 부품을 현재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HP의 경우에 유체 기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연료 펌프라든지 필터, 노즐을 생산하기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모터스라는 바이크 부품을 개발하는 업체에서 사용한 활용 사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엔진 커버나 매니폴드 커버 등을 이제 개발하고 제작하는 업체인데요. 매니폴드나 엔진 커버에 같은 경우 부품 설계 및 검증 시간을 단축을 했고, 조립성 검증 파트 제작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에서 설계 제작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3주에서 1주로 감소되었고요. 만약에 제품 양산에서 시제품 테스트 및 디자인 변경이 무수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작 기간 감소율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PA12 재질을 사용한 MJF 파트의 평균 제작 단가는 아웃소싱 대비해서 80% 저렴하다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네, 이번 케이스는 랠리에 참가한 자동차 활용 사례입니다. 모터 엘스칼라 레이싱 팀은 매년 3월마다 개최되는 판다 랠리 컴피티션에 참가를 합니다. 네, 참가 차량은 피아트사의 판다 모델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페인에서 출발해서 모로코까지 약 7일 동안 2000km 이상의 거리를 달려야 합니다. 랠리에 참여하는 차량의 개조를 위한 파트 제작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고요. 3D 출력물을 통해서 강도 및 내구성 그리고 기밀성 확보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 MJF를 사용하여서 파트를 제작했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9개의 파트 제작 기간이 기존 45시간에서 16시간을 감소했고요. 알루미늄 몰드 제작했을 때는 총 2310g을 소모를 했다면 MJF 파트로 만들었을 때 50g으로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작 비용의 경우도 약 500불에서 120불 정도, 약 4배 정도로 감소한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동차 활용 사례 중에 마지막 사례고요. EBK라는 자동차 및 산업용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의 활용 사례입니다. 이 업체는 여러가지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데, 주 고객 중 하나는 자동차 충돌 테스트용 더미 제작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 제작에 MJF를 사용하였으며 기존 사출물 파트 대신에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컬러로 출력하여서 표면의 색상 변화를 통해 설계상 발생할 수 있는 마모 여부 및 파손 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의 경우 윤활유 필터 장치도 공급을 했었는데요. CNC 가공으로 했을 때는 약 부품당 비용이 100유로였지만 MJF를 도입한 이후에는 동일한 부품이 20유로로 생산되었으며 거의 80% 이상의 원가 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수석 엔지니어는 다른 기술로 했을 때는 1, 2개월이 걸릴 수 있는 것들이 MJF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일주일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드론에 대한 활용 사례를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관련 활용 사례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upra came to us a few months ago. They were building a new racing car, so they were facing some challenges with some of the components. The main objective is flexibility and speed. So we are able to produce a huge amount of variants of the parts to be tested. Cupra had super tight deadlines. Thanks to HP's multi-jet fusion technology, we were able to deliver them functional parts in few days. The speed that we get with additive manufacturing is helping a lot for the final efficiency of the project. They were able to get functional parts that worked for the testing phase, and they were able also to speed up the process on the design phase. Working together with Cupra has been very successful. We are able to produce several variants of the same part so that we get the real results in very short time frame. They were very good results. All the parts withstand all the loads and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around. They were really satisfied about the job we did together. 지금 보시는 아우레아 컴퍼니는 차세대 최첨단 자율 시스템 및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서 인베드 시스템 설계, 제품 수명 주기 및 프로젝트 관리에 이르기까지 항공, 우주, 방위 및 산업 분야에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첨단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기업에서는 특히 고정밀 ISR 시스템을 설계해서 해외에서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전략적 위치를 보호하고 감찰하는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경우 PA12 재료를 이용해서 산업용, 군용 드론의 다양한 운영 환경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된 각종 부품 및 짐벌의 시제품 제작하였고요. 경량화 및 파트의 기계적인 특성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초기에는 FDM으로 제작을 하였지만 물성이 확보되지 않고 착륙 시 파손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였기 때문에 HP 장비를 선택했고요. 필드 테스트를 위한 충분한 강도 확보 및 타 방식 대비 짧은 제작 시간으로 인해서 상당히 HP 장비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케이스는 FPV 드론 제작입니다. 드론의 같은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데이터를 위상 최적화를 적용해서 3단계에 걸쳐 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무게가 87.5g에 불과한 매우 가벼운 드론을 제작하였습니다. 공기 저항, 경량화 및 강도, 디자인을 고려해서 레이싱을 위해 제작된 드론이고요. 이 드론은 1.2초 만에 100km까지의 가속으로 달릴 수가 있고요. 최고 속도는 208km까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거의 1.9초가 걸리는 테슬라 로스터보다 빠르게 가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드론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케이스는 알도라 프로젝트인데요. 스페인의 카탈루냐 공가닥에서 진행한 대형 무인 항공기 제작 프로젝트입니다. 날개의 두께가 얇아서 기존 방식대로 탄소 섬유와 나무를 이용한 동체 제작이 어려웠고 또 사출 제작은 비용이 너무 크게 발생했습니다. 알도라에서는 MJF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이 팀에서 이제 가장 효과를 본 세 가지는 접근이 어려운 내부 영역의 구조적인 강성을 획득했고 공기역학적 표면의 정밀도, 기동성을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4m 크기의 동체의 90%를 MJF로 제작을 할 수가 있었던 사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센서 카메라 제조업체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SLS, FDM, SLA 그리고 사출 소형까지 테스트를 진행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높은 툴링 비용, 그 다음에 표면 조도가 떨어지고 낮은 파트 강성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된 부분만 출력하게 되었고 느린 리드 타임으로 인해서 방법을 찾다가 최종적으로 MJF 방식으로 최종 결정을 해서 생산을 하고 또 시제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SLS 방식에 비해서 15%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FDM 디지털 솔루션즈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영국 3D 프린팅 서비스 업체이고 주로 하는 것들은 파손된 항공기 날개 수리를 위한 3D 키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항공기 날개를 수리할 때는 탄소 섬유로 파손된 부위를 덮고 열을 가해서 경화시키는 방식으로 수리를 했는데 주변 환경에 따라 온도 조절이 어렵고 경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예측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MJF PA12 소재를 이용해서
송산된 날개 부분을 경화하는 데 필요한 온도를 견딜 수 있는 툴을 제작할 수가 있었고요. SLS에 비해서 강도나 기밀성이 우수하고 표면 조도가 완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했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현재 MJF 기술을 활용해서 툴의 약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자동차와 드론의 사례를 보셨는데요. 드론 활용 사례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valar is a company that builds mobile robots and tools for mobile robots, and we have been doing this since 2014. I was always on the search for new 3D printing technologies, so I was really aware of what's out there. Using HP MGF for our drones really made a difference because we could make really lightweight parts, incorporate different functions into one part. We had better material specs, we could go thinner in wall thickness, and we have a nice surface finish. We used to make a very specific drone with molds, and then you see that you have lead times for up to 2 months, and then you test the prototype and it takes another 2 months. Now we have this within 2 to 3 weeks, and within 4 months we're up and running inside the market with an end solution, and this gives us the competitive edge. And for this we chose HP MGF, and especially we do this with Materialize because they're a certified partner. Avalar found their way to our online ordering system, which is available 24/7. So it allowed them to order their parts whenever they felt ready and to iterate a lot of times. Second of all, being able to print very small series, they could offer their customers a level of customizations which they couldn't do before with other conventional technologies. We created the base design, and when a customer gets to us with a specific business case, we can alter the design. We upload it into the Materialize portal, and within weeks we have the parts. And it's all available through the portal of Materialize and through the process of the HP printing technology. MGF pushed the boundaries on both functional and surface quality, so the level of parts that they are now getting is a higher standard than what they were previously sourcing. If your part stays nice and integrally safe and strong, then you can really develop on that, and you can really change the way you put products into the market. And I think that really changed the game also for Avalar. 네, 마지막으로 Q&A 시간입니다. 웨비나를 실시간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녹화 방송을 부득이하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 Q&A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질문들을 다 받아서 전달 드려야 되지만 저희가 사전에 신청해 주신 분들의 질문 중에 몇 가지만 선택을 하여서 전달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질문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웨비나를 마친 후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관련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 더 배려해 주시고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신 질문은 HP의 신기술 계획을 물어보셨습니다. HP의 신기술 계획은 아시다시피 HP는 매뉴팩처링 시장에 대한 부분을 타겟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플라스틱 장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생산에 치중된 프로세스와 방식들을 이제 선보였고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메탈 장비가 HP에서 곧 출시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조금 간략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HP 메탈재 장비를 어나운스한 지는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지금도 현재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출시 예정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원래 로드맵은 2020년에 판매를 시작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었지만 지금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R&D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출시가 늦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년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폼넥스트에서 봤을 때는 독일 및 유럽의 각각의 이제 전문 3D 프린팅 서비스 업체들과 같이 코업을 해서 여러 가지 제품 제작을 하고 서로 R&D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공유하면서 최저간의 어떤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봤고요. 이에 대한 결과는 곧 나올 예정이고 획기적이고 조금 더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한 그런 이제 장비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메탈 장비의 제작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플라스틱 장비와 제작 프로세스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탈 파우더를 뿌려주고 에이전트, 이 에이전트는 용융제와 이제 수분이 같이 결합된 에이전트고요.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린 파트를 만들어내고 이 그린 파트가 결국 신터링을 통해서 쿨링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폴리싱, 피니싱을 해서 완성이 되는 제작 프로세스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재료를 가지고 그린 파트를 만들고 한번 이제 따로 신터링을 거친 다음에 쿨링을 하고 마지막 피니싱을 하는 퍼니스 작업이 별도로 추가가 된다는 부분이 플라스틱 장비와는 다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y leveraging and extending HP Multi-Jet Fusion technology for printing 3D plastics, HP Metaljet can propel your business with the most advanced metals 3D printing technology for mass production. Get ready to take on new jobs and unlock new revenue streams. Inside the printer, the carriage features 6 print heads arranged in 2 print bars. Up to 4 different nozzles can print HP binding agent in the same 21 micron grid on the powder bed, providing 4 times nozzle redundancy. The printing process starts by spreading a layer of metal powder. Then, HP binding agent is jetted at precise locations onto the powder bed to define the geometry of single or multiple parts. The energy source helps evaporate liquid components and cure the material. At the end of the process, a high-strength green part can be removed from the powder bed, and the remaining powder can be processed and reused. Out of the printer and after decaking, the part is sintered using an industry-standard sintering solution. HP Metaljet breaks through the productivity, quality, and cost constraints of existing 3D printing technologies for metals. Compared to powder bed fusion, HP Metaljet produces more isotropic grain structure in the sintered part that results in more uniform material properties. Compared to metal injection molding, a time-consuming debinding process is unnecessary with HP Metaljet, taking up to 20 hours out of the workflow. Now you can raise your productivity to new levels and produce complex parts that were simply not possible before in cost-effective, high-volume runs. HP Metaljet. Reinvent opportunities. 두 번째 질문은 HP 현재 3D 프린터의 사용 가능 소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크게 열 가속성 소재와 탄성 소재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PA11 계열, PA12 계열, PA12 글라스 비드가 추가된 재료 총 3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탄성 소재, TPU 소재가 있는데요. 루브리졸사의 TPU, 그리고 바스프사의 TPU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두 회사로 나눈 이유는 HP에서 기본적인 재료의 개발 프로세스는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않습니다. 오픈 플랫폼으로 해놨고 어떤 회사든 HP 장비에 맞는 재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코어할 수가 있고 많은 소스를 또 오픈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열 가속성 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 PP 소재를 개발하겠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또 그 이상의 또 다른 소재들을 계속 개발하면서 제일 처음에 보셨던 HP의 어떤 개발 프로세스,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그 퓨처 플랜에 대해서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이 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와 적합하게 해서 다양한 소재를 개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동차 산업의 활용 현황, 적용 비율은 얼마나 되시는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질문의 대답은 조금 포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3D 프린팅 방식별로 마켓 쉐어나 아니면 활용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도표로 나타낸 건데요. 회색이 2018년도,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2024년도입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마켓 사이즈가 커지는지 보실 수 있는 그림인데요.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큰 성장을 한 방식이 이제 메탈 방식과 SLS, 현재 HP와 동일한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이 두 가지가 이제 2024년에는
2018년보다 거의 몇 배 이상 더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만 보시더라도 이제 3D 프린팅이 단순히 시제품 제작뿐만 아니라 이제는 매뉴팩처링, 엔드 유저 파트를 직접 만들고 활용하는 시장이 더 커질 거라는 전망에 압도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국내 시장만 보더라도 시제품 시장이 아직 크고 있지만 여러 산업 분야에서 그리고 특히 자동차 쪽에서도 전기 자동차가 확대되고 하는 그 시점에서 여러 가지 시도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 사진은 각국의 자동차 시장의 3D 프린팅이 성장하고 있는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 부품별, 부위별로 어떤 방식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장은 얼마나 커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또한 오른쪽 사진은 이제 폭스바겐의 로드맵인데요. 현재 폭스바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HP 메탈젯 장비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HP와 상당히 밀접하게 코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동영상을 보시고 뉴스를 접하셨을 텐데요. 폭스바겐은 이제 2028년까지 전 세계 2200만 대 이상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겠다는 내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 자동차로 100년 이상 이동하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큰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3D 프린팅 그리고 디지털 제조로 점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와 같이 이제 자동차 산업이 생산하는 대량의 부품은 3D 프린팅의 빠른 프로토타이핑 그리고 생산 기능과 결합되어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또 이제 전기 및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자동차 쪽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애디티브 매뉴팩처링 채택의 많은 부분을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 전달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하는 첫 웨비나고 어떤 주제를 잡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표드린 내용들과 더 많은 사례들이 있고 더 좋은 활용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전달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앞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들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되기 전까지 저희가 이런 웨비나 그리고 녹화 방송 또는 다양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료를 보내드리고 또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같이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호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직 많이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조금 더 실질적인 활용 사례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